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장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소식은 터키발 리스크로 글로벌 시장이 좀 위축이 됐었던 상황이죠. 하지만 미국과 터키의 고위급 회담에 따라서 회복세를 좀 진정을 보이면서 아시아 증시는 오늘장 회복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또 이런 사태 안에서 어떤 이슈들 그리고 어떤 해외 선물 전략이 유효한지 오늘도 신세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울러 신세계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화요일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만나볼까요? 먼저 박나은 캐스터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터키발 리스크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지만 오늘은 이제 방금 개장 소식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지금 홈디포사의 지금 실적 호조로 인해서 상승 견인하면서 뉴욕 증시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터키화도 좀 반등을 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는데요. 네, 오늘도 지금 이제 이와 관련된 터키 소식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다양한 이슈별로 짚어드릴 텐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주요 실적에 대해서는 뉴욕 증시에서는 워낙 좀 뒷받침이 잘 되는 소식이 여전히 유효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지금 터키발 리스크를 조금씩 상쇄하고는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개장한 지 30분이 지나간 시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증시에 대한 부분도 박나은 캐스터 통해서 외신 소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 이렇게 출연진분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갈수록 좀 어려워지는 하반기 시장입니다.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마스터님들 중 강연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상 마스터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찾아갑니다. 무료 강연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강연의 소식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릴게요. 2018년 하반기 증시 그리고 국제 정세에 대한 대전망이란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8월 18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장소는 여의도 하나대투 본사 23층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니까요.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화요일장은 마스터님이 어떤 마스터님이 신세계를 찾아주셨을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요, 헤르메스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말씀해 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르메스 이찬유 전문가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시장이 많이 들쑥날쑥하고 국내장도 좀 힘들고 이제 해외 선물장도 방향성을 재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장세인데, 그래도 제가 저번 주에 드린 전략대로 좀 매매를 해보셨다고 하면은 좀 좋은 매매를 하셨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그에 맞는 맞춤 전략, 그리고 매매 포인트 짚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헤르메스 마스터님과 함께 이어갈 텐데, 지난주 화요일에도 역시나 저희와 함께 하셨잖아요. 네, 그 전략들을 잘 참고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오늘까지의 전략이 잘 들어맞았을 것 같은데, 잠시 후에 그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겠고요. 자, 지금 시각은 11시 3분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시장 흐름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했었던 뉴욕 증시입니다. S&P 500 지수 먼저 살펴볼까요? 자, 상승 흐름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2,831포인트로 0.17%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에서 하락 전환이 된 상황인데요. 7,412포인트로 역시 보합권에서 약보합권으로 빠집니다. 0.08%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함께 보시죠. 전일작 소폭 반등에 성공을 했었지만 현재 구간에 다시 밀리면서 1.14130달러 선에서 0.23%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가 전일장에 꽤 많이 밀렸고요. 전일장에는 1.53%가 밀린 1200선 간신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소폭 상승하면서 0.32% 상승세로 1204.2달러 선 거래가 됩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전일장에 일봉을 보셨던 분들, 전일장에 크루드오일 거래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참 많은 변동성과 좀 싸우셨을 것 같아요. 일봉상으로 저가가 65.71달러였고 고가는 67.95달러였습니다. 지금 65달러, 67달러 사이를 꽤 움직여서 변동성이 꽤 컸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0.82% 상승하면서 67.9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유로가 더 밀리고 있고,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 꽤 하락을 했었던 부분에서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시세를 살펴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다양한 이슈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먼저 외신 쪽에서의 뉴스들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나영 캐스터 터키 소식도 그렇기도 하고요. 오늘 유로존 쪽에서는 독일의 GW 지표도 예정이 되어 있고 많은 이슈가 있는데 정리해 볼까요? 네, 지금 오늘 오프닝 이슈 먼저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소식입니다. 미국의 수입 물가가 예상을 깨고 전월 대비 보합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을 제한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노동부가 이 7월 수입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보합을 기록했다고 밝히면서 사실 경제 전문가들은 7월 수입 물가 0.1% 상승을 예상을 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8% 상승하면서 2012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요. 지금 6월 수입 물가 지수 전월 대비 하락률은 0.4%에서 0.1%로 수정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근원 수입 물가의 전월 대비 하락 역시 미달러와 그리고 주요 교역 상대국 통화 대비 7월 중에 0.5%가 절상이 됐기 때문이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화는요, 교역 가중치 기준으로 올해 들어 4% 이상 절상되면서 수입 물가 가격 상승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농산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가 아무래도 좀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7월 수출 물가는 0.5% 하락했고 농산물 가격은 14.1% 급락을 하면서 이유는 이 대두 가격의 압박으로 이제 지금 5.3%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전과 비교하면 수출 물가는 4.3%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뉴욕 연준은요, 미국의 수입 관세가 수출도 둔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요, 미국의 수입 관세가 무역 적자를 줄이지 못할 것으로 진단을 했고, 또 미국의 수출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를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이 관세의 최종적인 결과는 수입과 수출이 모두 줄어드는 것이다라고 뉴욕 연은은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보좌관이 지금 미국 주재 터키 대사를 만나서 지금 브런슨 목사의 석방 문제를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지금 이 소식으로 지금 리라화가 좀 반등했다는 소식이 함께 들어와 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목사의 완전한 석방이 이루어지진 않는 한 터키와의 완전한 어떠한 결말은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백악관은 강경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공식적인 어떠한 발표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로화가 터키 위기 등의 여파로 1.10달러대로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 석 달간은 1.15에서 1.18달러 이 좁은 범위에서 움직였던 유로 달러 환율이 지난 10일에 1.13달러대로 떨어졌고요.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리라화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유로화에 지금 하방 압력을 가했다는 분석이고요. 지금 터키 위기가 신흥국 통화뿐만 아니라 유로화에 영향을 준 것은 유럽은행의 터키 익스포저 때문이다라고 당연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터키가 미국의 통화 긴축의 첫 피해자고 또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의 일간 텔레그래프는요, 지금 터키가 아르헨티나와 함께 통화 긴축 정책을 펼쳤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큰 대형 신흥국이었다면서 지금 경제 위기가요, 터키의 경우 터지기만을 기다렸던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외화 부채 수준이 GDP의 55% 수준으로 지금 이제 나타났고요. 지금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위험 수준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지금 터키가 GDP 6.5% 수준이 경상수지 적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단기 달러화 표시 부채에 위험할 정도로 의존해 왔다면서 지금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메르츠방크는요, 지금 터키 리라화가 14일 다소 진정세를 보였지만 터키 중앙은행의 정부 독립성 이슈가 계속되는 이상 통화가치의 자유낙하, 즉 프리폴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은행은요, 다우존스를 통해서 어제 있었던 지금 터키 중앙은행 간접적인 정책으로는 리라화 움직임이 제한됐다라면서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금 터키가 중앙은행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는 촉구를 내놨습니다. 니온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이 베를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터키는 중앙은행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야 된다면서 지금 터키의 경제 불안이 유럽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우려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터키 경제 불안정으로 이득을 보는 것이 없다면서 독일은 터키 경제 번영을 바라고 있고 그것이 독일에게도 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터키 정부가 지금 경제정책의 혼선과 또 미국의 무역제재 등으로 금융위기를 겪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오는 옵션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이라고 CNN 머니가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터키 정부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구제금융을 지금 모색할 수 있다면서도 옵션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와 다르게 지금 EU의 회원국이 아니고요. 터키는 또 유로화를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또 남유럽 위기 당시에 공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면서 불안감을 누그러뜨렸던 ECB와 또 북유럽 선진국의 조력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렇다고 지금 미국에 손을 벌릴 수도 없고요. 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다라는 지금 분석입니다. 지금 이제 중국과 러시아, 카타르 등 이 반미 전선 국가들의 자금 지원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떠한 지원이라도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코메르츠뱅크는요, 독일의 올해 GDP 성장률을 1.8%로 전망을 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의 4에서 6월 정도까지 실업률이 4%로 집계됐다고 영국의 통계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에서 5월 실업률이 4.2%보다 낮은 수치고요. 실업자 수는 전년 대비 6만 5천 명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인도 루피도요, 지금 터키발 리스크로 통해서 사상 최저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리라와의 지금 여파가 신흥국 시장에는 일부 강대국들보다 더 큰 위험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외신 쪽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의 이 머스크 CEO가 회사를 비상장 전환하기 위해서 골드만삭스와 작업 중이라는 소식이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트위터를 통해서 지금 골드만삭스 및 실버레이크를 지금 자문으로 선임해서 흥분된다라고 지금 트위터를 올렸다는 소식인데요. 지금 실버레이크는 미국의 사모펀드입니다. 아직 지금 이제 테슬라의 이 비상장 전환 과정에 투자자로서 참여할지 논의는 하지 않고 있고요. 실버레이크의 경우 아무런 보상 없이 자문하고 있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비상장 전환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이후 지금 자금 조달 상황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커지고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지금 하나씩 공개하면서 해명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머스크가 지금 이렇게 테슬라와 지금 비상장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지금 사우디의 국부 펀드와도 접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공표한 대로 테슬라 주식을 주당 420달러죠. 우리 돈으로 47만 원인데요. 매입하려면 총 7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막대한 자금에 대한 출처가 계속해서 의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오프닝 이슈 전달드렸습니다. 네, 일단 오프닝 이슈 전달을 해드렸는데 미국 쪽의 지표와 그리고 유로 쪽의 지표 역시나 최근에 강달러에 맞춤 그런 지표의 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수출 물가 지표도 일단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 수입 물가 지수는 예상치보다 좀 하회하는 이 상황이 현재의 강달러를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구간에서는 정세적인 부분 시황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매일같이 이렇게 시장을 대응하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좀 저희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나오신 헤르메스 마스터님의 무료 방송과 그리고 무료 체험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희 쪽에 샵 0082번으로 문자를 접수를 해주시면은요, 최근에 더욱더 중요한 실시간으로 또 대응할 수 있는 실시간 리딩 방송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무료 체험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지금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다면 무료 방송도 좀 진행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네. 샘플러스 안에서 만나볼 수가 있잖아요, 마스터님. 네, 맞습니다. 네. 온라인 공개 방송 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내일 8시, 저녁 8시, 그리고 다음날 저녁 8시, 수요일, 목요일 항상 이틀간 진행을 하니까요. 찾아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료 체험권 넣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번 주, 저저번 주 넣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익이 좋아서 많은 수익을 가져가셨거든요. 그렇게 좀 실시간 매매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찾아오셔가지고 또 리딩도 받으시고 도움도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헤르메스 마스터님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이슈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9월물입니다. 터키 쇼크의 세계 금융시장을 좀 계속적으로 흔들고 있는 가운데 월가도 긴장 상태라는 점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지수들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그 상승폭이 크지는 않고요. 나스닥은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첫 번째 이슈로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오늘 유로FX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물이고요. 달러화는 터키 위기 지속이 되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유로는 1.14달러에 대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초반대까지 내려앉은 유로FX 두 번째 이슈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인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들어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S&P는 현재 2,831포인트, 그리고 나스닥은 하락으로 지금 또 보합권까지 올라왔는데 7,420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스터님 들어볼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다운입니다. 네. 하락에 대해서 일단 오늘 시장도 오늘 시장이지만 네. 지난주 좀 리뷰도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네.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 방송을 했어요. 지난주 네, 화요일 날. 맞아요. 네. 거의 고점에 올라서 S&P는 최고점 경신해서 좀 더 가느냐 마느냐 하는 와중에 있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좀 따라와서 좀 올라가는 모습들 나왔었는데, 제가 저번 주에 의견을 드린 것도 마찬가지 다운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7일 날, 요날 좀 드렸었는데,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봉상에서는 일단 음봉 하나 확인하자. 라는 얘기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음봉 하나 나오고 난 뒤부터는 빠질 확률이 높다, 하방을 보자라는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공개방송 찾아오신 분들도 제가 이걸 워낙 강조를 했었고 저와 함께 하신 가족분들도 이걸 통해서 지금 매도를 잡고 홀딩 중이거든요. 장기적으로 좀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매도를 잡아서 좀 빠지고 있는 구간이고요. 지금 아래쪽 2830선 라인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더 기대되는 게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터키 문제가 좀 발발하면서 리라와 하락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 여파를 미치면서 지수가 전부 빠졌습니다. 우리나라장도 많이 빠졌죠.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은 좀 굉장히 힘든 시기가 아닌가라고 또 다시 생각이 되는데 오늘 잠깐 반등을 했지만 계속적으로 악재들이 이어져 올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터키 금융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나서면서부터 굉장히 마찰이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비단 터키뿐만이 아니라 아르헨티나도 지금 위험하죠.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중국과의 마찰 문제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제재 문제도 마찬가지고
뭐 이로 인해서 뭐 그동안 이제 미국의 우방국들이었던 나라들도 약간 등을 돌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말이죠.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미국 제외하고 뭐 러시아와 뭐 중국 아니면 터키 뭐 연맹을 맺자, 뭐 이란과도 함께 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에요. 국제 정세가 굉장히 좀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좀 미국이 중심에 딱 있다면은 그 외의 국가들이 좀 연합해서 가려고 하는 뭐 그런 정세까지 좀 약간 이제 펼쳐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라고 봤을 때에는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뭐 상승으로 갔죠. 왜냐면 2분기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저번 주에 다 말씀드렸지만 이제 실적 부분은 끝났고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외신에서도 전달했지만 관세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수입과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을 했어요. 뭐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지금 중국과의 문제가 뭐 지금 터키발 이슈로 인해서 좀 잠잠해졌지만 곧바로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면은 추가 관세를 매기게 됩니다. 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좀 갈 것 같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3분기 실적 부분을 보자고 하면은 역시나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동안 S&P가 굉장히 올랐지만 지금 고점을 위쪽에서 다지고 나서 추가적으로 빠지는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도, 뭐 단기적으로 매도가 아니라 좀 길게 이번 달 다음 달까지 해가지고 매도로 흘러가지 않을까로 좀 베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어제 같은 저번 주 같은 경우도 이제 시황을 말씀드리고 뭐 맞아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어느 정도 등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터키와 이제 미국이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목사 송화 문제에 따라서 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단기적인 반등이 어떻게 나올 수도 있겠죠. 뭐 그렇다고 하지만 추가적인 이제 이슈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얽혀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터키 대통령의 얘기를 좀 하자면은 사실 잘못된 경제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리라와 관리 이런 것들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네. 뭐 이런 것들이 터키 경제 위기 뭐 미국과의 관계를 떠나서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갔었고 이걸 고쳐먹지 않은 한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또 월요일 날이었죠. 터키가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했다고 하면은 좀 좋게 갈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안 하고 그냥 긴급 유동성으로 이제 풀어서 그걸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죠? 그런 부분으로 이제 굉장히 뭐 시장의 기대에 비해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리라가 뭐 받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터키 대통령이 좀 정신을 차려야지 어느 정도 좀 좋은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좋은 이슈보다도 안 좋은 이슈가 산재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것들은 이게 철이 지났죠. 저번 주로 끝났고 이제 새롭게 안 좋은 것들만 이제 산재가 돼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황을 봤을 때는 하락으로 어느 정도 흘러가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뭐 덧붙여서 국내 시장 얘기도 잠깐 덧들여서 해드리면은 국내 시장 굉장히 많이 또 빠졌잖아요. 월요일날 많이 빠지고 오늘 잠깐 이제 반등이 나왔지만 뭐 추가적인 문제들 역시나 중국과의 얽힌 문제들 뭐 역시 생각 안 할 수가 없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터키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 문제까지 이어져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하락으로 누르는 요인이 될 것이다. 주식시장은 당분간은 그래서 좀 잠깐의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단박에 좀 강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매매를 하시더라도 단기적으로 하시고 좀 길게 가져가는 매매는 자제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은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좋다고 할 때는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식시장 좋다라고 하면은 지금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 그렇게 큰 희망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관리를 잘해서 현금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 오히려 해외 선물 그리고 국내 선물 쪽에 뭐 매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쪽에 좀 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S&P랑 나스닥 구간을 좀 정해드릴게요. 네. 차트를 보고 좀 말씀드리면요. 2840선 구간 일단 S&P는 위쪽에 저항을 맞고 빠지는 구간이 나온다고 하면 추가 매도가 가능하겠습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2850선 구간에서 매도를 하자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격대가 높아요. 네, 뭐 위쪽에서 뭐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매도 빠질 때 이제 들어가자라는 식의 매매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하방으로 지금 잡고 있고 계속적으로 빠지는 거 2800선 아래로 가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지금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분들도 뭐 지금 당장 굉장히 애매한 구간입니다. 중간에 2830 사이에서 왔다 갔다 20과 40 사이에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매도 전략을 좀 제안을 해드리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주에 그어놓은 라인들이 그대로 유효해요. 지금
7,415 라인 아래쪽으로 저항을 맞춰서 깨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빠지는 것도 나올 수 있겠죠. 지금이야 아래꼬리 대고 올라왔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30분봉 기준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지지와 저항은 양봉과 음봉으로 구별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7,415 라인에 지지력을 보이고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좀 왔다 갔다 7,435까지 왔다 갔다 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아래쪽으로 7,415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변폭이 좀 크게 가기 때문에 7,415 오히려 돌파해가지고 음봉 확정되고 추가적으로 갈 때 매도 들어가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봐요. S&P와는 다르게. S&P는 그래서 올라왔을 때 2,840이죠. 그 라인 때 이제 음봉이 생긴다라고 하면 매도를 쓰시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7,415 라인 이탈해가지고 음봉 확정되고 더 빠진다고 했을 때는 매도 접근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현재 시장이 현물보다는 또 선물 쪽 화사행에 그죠. 좀 유리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꽤 올라왔었던 지수에서 그쪽에서 매도를 보셨어요. 네. 가격대가 워낙 높은 가격대에서 매도를 좀 함께 진행을 해서 현재 꽤 수익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S&P 같은 경우에는 2,840에 대해서 매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일단 음봉을 확인하고 매도로 들어가는 그런 전략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시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나스닥 같은 경우 7,415선입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좀 좋게 흘러가는 부분은 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중국과 그리고 터키까지 좀 장기화되는 부분에서 앞으로 3분기 실적까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그런 흐름을 또 시황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격적인 전략은 또 헤르메스 마스터님의 이런 실시간 전략으로 함께 좀 적용을 해서 매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먼저 살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외신 쪽에서의 지수 뉴스들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나연 캐스터 지수에 대한 소식 추가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네, 지금 터키발의 지금 경제 위기가 아무래도 지금 터키 중앙은행의 노력과 또 이제 주미 터키 대사와 볼턴과의 회담 움직임 이런 노력 등으로 인해서 지수도 상승 출발했고 또 리라화도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중 무역 전쟁부터 이 터키까지 지금 이머징 마켓과 전 세계 확산 우려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로이터에서는 리라화가 올해 지금 45% 이상 급락을 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터키 위기가 contagious 역시나 이제 전염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오늘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홈디포사가 이제 실적이 호조세로 나오면서 이제 상승 견인했다는 소식 함께 들어와 있고요. 또 지금 애플과 아마존 등의 기술주들도 오늘 지금 상승을 함께 견인했다는 소식 함께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개장 소식을 전달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상보가 나오면서 이 추가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지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지금 홈디포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강한 호조세의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티브 트레이드라는 곳에서는요. 터키의 중앙은행의 이런 외환 유동성의 투입 노력으로 하락폭을 소폭 상쇄 중이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응급 지혈의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부분 때문에 8% 정도까지 상승을 한 이제 이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라화 가치가 연초 대비 지금 66%나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바로 지급 준비율도 낮추고 유동성 공급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블룸버그 소식도 좀 함께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볼턴과 주미 터키 대사가 회동을 하면서 이 시장의 심리를 조금 진정시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볼턴 앤드루 목사가 완벽하게 석방되지 않으면 터키와의 이제 완전한 협상은 없다라고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작에 물꼬가 튼 것이 아니냐. 대화의 시작을 지금 알린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 지금 심리가 좀 안정됐다는 소식에 지수와 또 통화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제 오프닝 이슈 때도 좀 다른 이제 미디어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폴 크루그먼이죠. 이제 경제학자로 유명한 폴 크루그먼이 지금 터키의 지금 이런 상황이 20년 전에 아시아의 외환 위기와 닮았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대
거대한 외화 부채와 지금 버블이 터지면서 또 지금 신흥국 통화까지 영향을 받고 있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 역시나 이제 터키에게 있어서는 지금 수세에 몰린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이 주변국들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 구제 금융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터키가 중국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하지만 지금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이 큰 도움을 줄 수 없을 상황일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키 중앙은행을 비롯한 이 대통령의 앞으로의 행보가 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터키 대통령의 행보가 주목되는 상황인데 터키 대통령은 중국처럼 미국과의 지금 전면전에 나설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간지들, 영국의 이제 가디언지를 비롯해서 주요 외신들은 이기지 못할 싸움이기 때문에 이 자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지금 정리해야 된다. 우호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은요, 미국 전자제품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폰 말고도 삼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에 대한 당연히 보복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관세 보복처럼 계속해서 불매 운동과 또 다양한 군사 문제로까지 번지지 않을까 또 외신에서는 지금 조마조마한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과 터키는요, 이 나토 동맹국이지만 지금 미국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대립을 빚고 있고요. 지금 또 역시나 터키 장관 2명에 대한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추가로 발표를 했습니다. 또 터키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서 지금 관세도 계속해서 2배 올리겠다라고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터키 대통령의 행보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지금 석방과 또 어느 정도의 조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만큼 이 에르도안 대통령의 앞으로의 행보가 이 터키발 사태의 해결점이 되지 않을까 외신 쪽에서는 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에 대해서 외신 쪽의 소식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속보 내용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HSBC 쪽에서는 이탈리아 은행 자금 조달에 둘러싼 불확실성이 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좀 이탈리아 은행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좀 지속이 되면서 국채금리가 좀 올라가는 상황으로 은행들의 자본 잠식으로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국채금리가 좀 올라가면 국채 수익률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9월에 국채금리가 좀 내려가지 않는다면은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속보 내용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자, 어제장에는 코베르츠방크 쪽에서는 유로가 상승 요인이 있다, 그런 분석 내용을 내놨지만 여전히 하락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유로 FX인데요. 자, 지금 1.14달러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들어보고 유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도 지난주에 해주셨던 말씀이 지금 가격대가 살짝 스치기도 하는데 먼저 업앤다운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역시나 다운입니다. 네. 왜 제가 지난주에 가격대가 스쳤다고 하면은 그 기준 가격대 이탈되면 하방 쪽을 보신다고 해서 네, 맞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네, 어떠실까요? 저번 주에 예상을 했던 게 적중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이제 제가 저번 주 말씀드린 게 대표적인 얘기, 유로 얘기를 할 때는 1.153 라인을 얘기를 해드렸고 1.153 깨면은 장기 하방을 볼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그거 따라서 좀 매매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가져가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할 텐데, 혹은 아직도 긴가민가해서 못 잡으신 분들도 역시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유로에 대한 시황은 제가 지금까지 줄곧 잘 맞춰왔어요. 지금 좀 어느 정도는 신뢰가 이제 형성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 상황이라고 해도 저는 계속적으로 매도를 볼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대표적인 큰 골자를 보자 이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지력을 3개월 동안 보여줬던 유로 FX의 지지력 라인, 이제 1.16 라인이죠. 이 라인이 이제 무너졌다는 거죠. 무너져 내려와서 이제 하방,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여기서 이제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터키발 문제, 유로존의 은행들이 이제 터키 익스포저에 이제 노출이 됐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재정 문제, 아직까지도 심각합니다. 이 부분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유로존 국가들의 이제 지표를 보자면은 아직까지 이제 유로를 지탱해줄 만한 그런 지표들은 나오지 않고 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독일 산업 생산 같은 경우도 좀 좋지 않게 나왔고 네네. 계속적으로 뭐 좋은 모습이 아니라 안 좋은 영향들, 뭐 브렉시트 영향도 있겠고요. 뭐 이런 것들. 뭐 계속적으로 미국은 금리 인상, 강달러로 가는데 유럽은 어떻습니까? 불안한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유로권 은행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문제, 그죠?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유로 하방을 이끌 것이다. 뭐 이제 유로가 드라기 총재 발표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긴축을 좀 쓸 거다. 그동안 자금 풀었던 거를 이제 회수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유럽의 은행권들 뭐 상황을 봤을 때 재정 상황들을 봤을 때는 아마 이것도 만약에 실행을 하긴 하겠지만 한다고 하면 또다시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을 만큼 좀 유럽 쪽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미국과의 관세 얘기가 좀 잘 풀어진다 뭐 그런 얘기 다 떠나서요 지금 환율로만 봤을 때는 뭐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밀리는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요. 뭐 그래서 1.153을 벗어난 지금 뭐 1.142까지 빠졌는데 저는 일단은 1.13 라인 때는 한번 거의 가지 않을까, 거의 무조건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1.13이요? 네. 근데 그 라인 때는 일단은 가고 1.12까지도 밀릴 수 있는, 뭐 거기는 추가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갈 수 있겠죠. 아무튼 지금은 유로는요, 힘이 없어요. 위쪽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매도가 저는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냥 밀리는 사이에 그럼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뭐 장기적인 입장이라면 지금 들어가셔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뭐 이쪽에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뭐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고 근데 내가 만약에 좀 정교하게 들어가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오늘 뭐 새로 들어오신 분들 정회원분들에게도 또 새로운 전략을 드린 게 1.145 라인 때 치고 가면은 매도를 보자. 뭐 지금 계속적으로 막고 있는 구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 구간에서 막고 빠졌고요. 뭐 계속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1.140 깨는 거를 봐야겠죠. 뭐 그거까지. 그래서 오늘 내일 뭐 이번 주 사이에는 1.13대 진입을 편안하게 좀 하지 않을까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유럽 쪽에서 좋은 지표가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 주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유로존의 지표 발표가 있죠. 뭐 그것도 예상하기로는 그닥 좋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 저번 달이죠. 저번 달과 그동안의 흐름들을 봤을 때 또 하락 추세에 있거든요. 잠깐 이제 위로 올라왔지만 뭐 지금 유럽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 미국 금리 인상은 이제 9월 25, 26일에 열리는데 FOMC가 이때는 당연하게 금리 인상할 거고 12월 18, 19일에 열리는 또 이제 마지막 FOMC 회의에서도 70% 확률로 좀 올릴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계속적으로 강하게 가기 때문에 강달러 기조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 달러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달러가 96달러대 뭐 위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뭐 일봉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뭐 이제 아래쪽에서 놀던 95.4달러, 3달러 뭐 지지받고 저항받고 못 가던 라인대에서 강하게 뚫어준 이후에 이제 위쪽 라인을 형성을 하고 새롭게 더 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뭐 리라가 갑자기 좀 급등을 하면서 한번 빠졌긴 했지만 그대로 다시 올라와가지고 지금 달러가 지지받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지금 상황에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또 여전히 경제 자신감 뭐 미국 경제 자신감이 계속 뛰어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봤듯이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그래도 달러는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뭐 신흥국 증시 빠지잖아요. 리라와 빠지고 뭐 루피도 빠지고 뭐 다 빠집니다. 안 좋은 상황에서 그래도 최대 피난처는 달러다. 엔화와 달러다라는 게 강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실제 심리가 그쪽으로 쏠려가기 때문에 지금 이 경제 상황, 관세 얘기 나오는 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강달러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는 당연히 빠져야 된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매매에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 같은 경우엔 지난주에 1.25 3라인이 이탈이 되면은 그때 매도적으로 보시자라는 그런 말씀. 지난주 이후로 계속적으로 하방으로 빠진 가격대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신규로 포지션을 들어가실 분들에 대한 가격대는 1.145 라인 때 좀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으로 들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대해서는 오늘도 달러 인덱스가 96.24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정세적으로 또 우려감이 지속이 된다면은 달러의 상승 요인을 부추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유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하방 뷰도 계속적으로 열어 있다라는 그런 전망 말씀까지 해주셨기 때문에요. 유로에 대해서는 매매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유로 쪽 독일 쪽의 지표도 오늘 예정이 되어 있고 독일의 GDP와 그리고 GW 지표에 대한 부분 다양한 소식들이 발표가 된 상황인데요. 자, 외신 쪽에서 유로에 대한 의견 어떻게 볼까요? 네, 지금 유로는요, 지금 터키 리라화가 소폭 지금 반등을 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추가 하락폭을 좀 제한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터키에 대한 지금 유럽 익스포저에 대한 우려가 처음부터 이제 언급이 됐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또 이제 관계자들은요, 지금 리라화에 대한 지금 미국과의 관계와 또 금리 인상의 노력에도 지금 30% 지금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좀 이에 대한 부분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이와 증권에서는요, 지금 사실 이 터키발 리스크에 대한 유럽의 그 익스포저가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다소 지나친 반응이다라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유로나 혹은 유럽 은행, 유로 쪽에 대해서는 너무 큰 우려를 보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NG 은행에서는요, 이 과거에 유로가 지금 독일의 그 호조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사실 유로의 상승이 좀 꽤나 힘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지금 유로가 리라화로 인해서 소폭 좀 올랐다고 해도 이 부분은 좀 단기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유로의 상승을 보지 않고 있고 반등할 힘이 없다라고 마스터님 말씀대로 이제 비슷한 얘기를 내놓고 있고요. 지금 터키발 리스크는 지금 이머징 마켓 통화에 지금 지속적인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 러시아, 멕시코, 그리고 지금 이제 오프닝 이슈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 루피화에도 지금 계속해서 최저치 압력을 지금 넣고 있고요. 엔화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스위스 프랑과 함께 안전자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론 지금 상황이 위기 상황이긴 한데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다소 낮아졌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도 이제는 안전자산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엔화와 달러의 인기는 식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코메르츠 뱅크에서는요, 이 터키 위기에 이런 이제 소강이 되거나 혹은 시장이 이제 이거는 그냥 하나의 단편적인 이슈일 뿐, 문제일 뿐이다라고 다소 안심하는 국면이 올 때까지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상반된 지금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통화에 관련해서는 지금 이번에 리라와 급락이 통화에 직결되는 만큼 이머징 마켓과 또 달러, 유로, 특히 유럽 시장에 많은 지금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오늘 장으로 가장 이제 하루 폭에 있어서는 가장 큰 하락세를 좀 보였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달러는 엄청난 강달러의 상황을 이어왔습니다. 그렇죠? 좀 이제 오늘 하루 데일리로 봤을 때는 이제 큰 하락폭을 나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 위안화에 관련된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역시나 좀 빠졌다라는 소식인데요.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해서 지금 해결되지 않는 이상 위안화에 대한 위험성 또 하락세는 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유로 FX 이슈 전달드렸습니다. 네, 일단 코메르츠 뱅크 쪽에선 계속해서 같은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로 FX 외신까지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빠르게 또 여러분들께서 유튜브와 문자, 전화로 좀 접수해주신 상담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 상담부터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8404님의 질문입니다. 지금 터키 리스크랑 원유 재고 증가 소식에도 오르는데, 지금 원유, 오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란 이슈로 그런 건가요? 여기서 매수로 봐도 될까요? 라고 일단 워낙 시황이 많이 섞여 있는 오일인지라 빨리 매수.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네. 지금은 매수 봐야죠. 지금 당장은 매수 보셔야 되고 매수 자리가 나왔습니다. 이미 68.05자리 매수 들어가야 그래요? 되고요. 네. 지금 단기적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들 좀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만약에 해보시고 싶다 하시면 매수 지금 접근 가능하고 네. 손절은 67.92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짧게 잡고 가십시오. 짧게
맞네요. 가는 네. 것들을 좀 보고 가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5일 같은 경우는 지금 양쪽 방향이 전부 산재에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증가 소식 원유 재고 증가 소식 미국에 뭐 네. 그것 때문에 좀 한 번 빠졌다가 빠르게 올라왔어요. 빠르게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요것들이 뭐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란 문제에 대한 것들이죠. 뭐 이란의 이제 경제 제재가 뭐 역시나 이제 원유 재고 뭐 감소 쪽으로 어느 정도는 갈 수 있다라는 게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하방으로 단시간에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밀리기가 쉽지가 않죠. 아래쪽의 지지력을 65달러, 66달러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실시간적인 매매 굉장히 오일은 중요하다라고 제가 3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방송 나올 때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를 보셔야 되는 거고 왜냐? 정배열 됐잖아요. 지금 틱 차트 90틱 차트 정배열 상황에서는 매수 보자 뭐 올라가고 있네요. 뭐 이렇게 좀 가시는 거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같이 하시는 분들께 전략을 어떻게 드렸냐면은 정배열, 역배열 상황에서 들어갈 수 있는 매매 패턴이 있습니다. 거기서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녁 시간에 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뭐 이 자리에서 매수 자리죠. 매수해가지고 위까지 가는 걸 한번 노려볼 수 있었고 이제 오후에 역배열이 됐다라고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역배열이 됐으면 매도 보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매도로 갔을 때는 기술적으로 또 들어간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 자리 매도 자리거든요, 바로. 들어가면 또 바로 수익. 뭐 왔다 갔다 이제 등락폭이 좀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정배열과 역배열 90티 차트에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그 상황 속에서만 충실하게 매매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볼 구간이 생기거든요. 뭐 그것만 하시면 지금 될 것 같고 방향이 지금 어디로 뭐 충분히 가느냐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어디까지 이제 갈 것이냐. 지금 현재 추세에 충실해가지고 매매를 하시라라는 얘기밖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정배열, 역배열 상황만 보시고 정배열이 되는 순간, 역배열이 되는 순간 그 타이밍에 지지력 보이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 혹은 매도로 접근을 해보시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겠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네. 좀 더 얘기를 해드리면은 네. 68달러대 지금 지지력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분봉을 잠깐 볼게요. 68달러. 저번 주에 짚어드린 자리가 그대로예요. 68.40, 68.00, 67.60. 요 사이 지금 지지력을 보이는지 마는지 싸움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 왔을 때는 조금 조심을 하시고 저항을 받는지 빼는지 그 구간을 마디가로 설정하셔가지고 매매를 해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68.05달러의 매수적인 접근, 단 손절 라인 좀 짧게 잡고 대응해 보시고요. 위아래 가격으로 또 최근에 재료가 산재해 있는 만큼 좀 유익 있게 유의하셔서 매매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지금 상담하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지금 샵 0082번으로 문자 접수를 해주시면은 헤렌스 마스터님의 유료 실시간 리딩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무료 체험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1577-7451번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지금 무료 리딩을 어떻게 또 체험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요.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상담도 저희가 좀 간단하게 상담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끝자리 2815님인데요. 달러 인덱스를 어디까지 예상하시는지 일단 달러 인덱스 좀 앞서서 유로 비교해서 어느 네. 정도까지 상승을 보실까요? 달러 인덱스는 네. 지금 뭐 네. 단기적으로 뭐 많이 가기는 힘들겠지만 꾸역꾸역 올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96점 뭐 잠깐만 30분만 보면요. 이사네요. 네네. 지금 뭐 그렇게 왔다 갔다를 좀 하고 있는데 네. 뭐 계속적으로 96.20대 지지력을 보여주는 거를 보여주지 않을까. 뭐 그 라인 때 나온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분은 이제 사실 어디까지 갈까를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뭐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이 간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 거의 100달러 근접해까지는 이제 좀 가지 않을까. 지금 8월이잖아요. 근데 뭐 이번 말까지는 그렇게 좀 움직이는 모습이 그래도 한 차례는 나오지 않을까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96.5달러 넘는 게 관건이겠죠. 뭐 네. 그 라인 때 좀 가줘야지 추가적으로 97달러도 갈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래서 항상 근데 움직임이 아시겠지만 새벽 시간에 많이 나와요. 아시겠지만 달러 움직임이 뭐 네. 새벽에 매매하실 게 아니라고 하면은 뭐 이거에 굳이 연연해가지고 하기보다도요.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전략, 시황 뭐 그거를 판단하셔가지고 눌림목 공략을 하신다든지 올랐을 때 저항 매도를 하신다든지 그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까지 지금 상승세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너무 아쉬운 상황이 너무 빠르게 저희가 1시간이 지나간 것 같은데요. 벌써 다 됐나요? 네, 맞습니다. 달러 인덱스에 대한 점검까지 도와드렸는데 헤르메스 마스터님 이제 네. 내일 뭐 국내 시장은 휴장인데 네, 오늘 그러네요. 어떠셨을까요? 네, 또 광복절이라 네. 또 이제 뜻깊은 날인데
또 휴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또 뜻깊은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고, 또 그래도 해외 선물장은 또 열립니다. 해외 선물장은 열리기 때문에 제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내일 저녁에 무료 방송을 또 하니까요. 네, 오셔가지고 전략 들어보시고, 뭐 하루 사이에 좀 바뀐 전략이 생길 수 있어요. 뭐 그런 것들 체크해 가시고, 좋은 매매 포인트, 방향성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뭐 국내 시장은 휴장이지만 헤르메스 마스터님은 지금 해외 시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 방송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샘플러스 들어오셔서 이 시간대 무료 방송 통해서 실시간 리딩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나연 캐스터 오늘 마지막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지금 터키 장관이 이런 말을 했다는 이제 로이터 속보입니다. 지금 이제 전자제품에 대한 보이콧뿐만 아니라 이 건설, 건축, 자재에 있어서도 미국 제품을 사용하지 못할 것을 명령했다라는 지금 속보도 함께 들어와 있고요. 또 한편 미국은 역시 러시아에게 새로운 우주 무기에 대한 경고를 내놓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에 대한 또 제재가 혹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우려가 되는데요. 핵 분열성 물질, 화학 무기 이런 부분에 지금 미국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이슈 때도 그랬고 시리아 때도 그랬고요. 또 이번에 터키 때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지금 상황이 지금 이제 이 무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우주 무기까지 등장을 하면서 혹시나 이제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외신 쪽 소식까지 오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적으로 좀 좋지 않은 재료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 시황을 읽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하반기 시장인데요. 자, 이를 주제로 주상마스터님 무료 세미나, 무료 강연에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8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부터 여의도로 달려가시면은 만나볼 수가 있고요. 여의도 하나대투본사 23층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니까요. 1577-7451번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의 다양한 전략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목요일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